네, 여러분에게 동조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 사정을 들여다볼 텐데 그 전에 잠깐 이준석 대표 관련 좀 짚어보고 가지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제 모레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가 논의될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 쪽의 공격이다 이렇게 지금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인재 전 의원이야. 이거 얼마 만에 듣는 이름인가요?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용퇴하는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조혜진 의원 지금 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죠. 젊은 리더십이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다고 해서 이걸 아예 그냥 걷어내버리면 되느냐. 당에 더 큰 손실이고 수습할 수 없는 위기에 당을 빠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의 간장 한 사발 발언과 관련해서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또 윤리위에 징계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추가 제소를 한 거죠. 간장 한 사발이 안철수, 장제원 두 의원을 모욕한 거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아침인가 장성철 소장이 징계가 좀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했어요? 네, 저 한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사자의 수명을 바로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징계 처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성진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대요. 정말 김소연 변호사가 나와서 한 얘기보다 더 많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또한 12일, 13일 날 김성진 대표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상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특정 사실이 아직 경찰에서 확정되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라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징계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준석 젊은 당대표를 쫓아내다시피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라는 것이 여권의 정치적인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 같다. 특히 지지율 면에 있어서 지지율 폭락 사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번 징계가 7월 7일은 안 되고 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근데 윤희석 대변인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이제 윤핵관 쪽을 이준석 대표가 의심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초반에 이렇게 계속 그 부정이 높게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준석 대표가 별로 이렇게 뭐 열심히 돕지도 않고 계속 좀 불편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다라고 봤을 때 아이고 그래도 지금 정리를 해야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고 그런 부분들 반영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기에는 시점이 좀 다릅니다. 이 징계 절차 개시가 된 건 4월 21일이에요. 예, 정부 출범 전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했다면야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이 징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의아해했던 거예요. 이걸 왜 하나? 그러니까요.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은 정말 의심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가 불행의 시작이고 아까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징계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절차상. 근데 결론은 징계가 그럼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징계가 안 되면 더 저는 문제가 그러니까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징계가 난다 안 난다 유무를 떠나서 어찌되었건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지목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윤핵관과의 싸움이 양당 간의 결론이 나야 된다. 이 피로감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원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봉안에 정리를 해야죠. 이거 계속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래서 아까 한 30분 전쯤 배현진 최고위원이 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되게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했어요? 긴데 제가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본인도 그 누구도 아닌 20대 본인과 싸우고 있는 걸 온 국민이 다 안다.
안 했다, 무리빚어 송구하다 이 10자의 말, 그 말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됐을 일을 대체 몇 달째 끌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회의도 안 나온다면서요, 배현진 최고. 어제 안 나왔죠. 예. 대표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악수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윤리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기이긴 하지만 앞서 두 분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로의 안정은 이제 불가능해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징계가 뭐 연기될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다음 결국은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의 리더십을 둘러싼 이제 보수 세력 자체가 완전히 그 윤핵관으로 이렇게 뭐 대통령과 윤핵관을 또 분리하려는 시도도 있는데 저는 한 몸이라고 봐요. 이 내부 권력 투쟁의 본질상 이제 끝난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김종인 정리했죠. 유승민 정리됐죠. 그다음 또 누굽니까? 홍준표 뭐 대구시장 정리됐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준석 정리되고 말 그대로 이 보수 세력의 어떤 전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을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완벽하게 장악하는 저는 하나의 과정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김두수 총장 보시기에 어떻게 풀려나갈 것 같습니까? 전망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원래는 이제 그 하늘에 태양이 하나 있어야 되고 다른 거는 이제 달처럼 반사체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 그런 본인의 포지션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대체로 뭐 유학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6개월 뒤에 총선을 준비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좀 재정비할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경고가 4월 27일 날 윤리위에 소집해서 이렇게 정 말을 안 들으니까 한번 그 뭔가를 응수타진처럼 한 거고, 그 뒤에 이제 날짜 연기대가 6월 2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정말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이준석 대표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훨씬 더 신속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이준석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보내면 물러설 거다.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또 각각의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준석 때리기에 나서면서 이 굉장히 이제 상처가 커져버린 거죠. 작은 거였는데 커져버린 거고 또 이준석 대표 본인은 물러서지 않은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여기서 순교자가 돼야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체 발언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대응 자체가 자기 끝까지 가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뺄셈을 넘어서 나는 고생할 거야. 최종적으로 나는 고생할 거야. 이렇게 보고 최대한 뺄 거 다 빼.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단만 남았죠. 대통령 측에서 정말 이름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를 만들 것인지 대타협을 할 것인지 뭐 그 판단은 대통령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순히 물러날 이준석 대표는 아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 캐나다 동포가 이준석 물러나야 된다고 양쪽 면에 광고를 크게 실었던데 그런 광고 비싸지 않아요? 비싸죠. 한쪽 면도 아니고 양쪽에. 예. 내일 모레 일단 윤리위원회는 열리나요? 네. 7월 7일 날 이제 저녁 7시쯤 열리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윤리위원들이 9명인데 거기 뭐 대부분 많이 다 참석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예. 징계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제보 사항들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어떤 해명과 소명을 하는지 그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갈 텐데요. 맛젤 치킨님께서요. 윤희석 대변인도 윤핵관 아닌가요? 이렇게. 윤씨니까. 저는 너무 멀어요. 아 그래요? 예, 윤핵관 아니에요? 아, 윤핵관 분들이 같은 윤씨 때 파가 달라요? 예, 파는 다르더라고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 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룰을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전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마 선언했는데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 여러 가지 봤는데 뭐 예외 조항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출마 안 된다 했는데 정진환 교수 그러니까 6개월간 당비를 내야 그렇죠. 당원이 된다. 거기에 네. 안 되니까 안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 네. 지난 4월 1일에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84.4% 찬성을 얻어서 비대위원장,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것은 이미 내가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당히 뭐 형식 논리적으로는 좀 맞는 얘기고요. 통상적으로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6개월 당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지방선거 때 외부 영입 인사의 경우에 김동연 이제 예. 후보 같은 경우도 그 조항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예외 조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당내 선거에서 소위 이른바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6개월 당비 납부 규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예외라는 조항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또 어떤 문제하고 연결되냐면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뭐 논리적 어떤 그것을 가져오는데 지난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이 뭐예요? 뭐 이를테면 송영길 출마해서는 안 돼. 또 뭡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출마해서는 안 돼. 뭔가 원칙을 강조했잖아요. 예. 그 어떤 당비 납부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또 여성 청년을 대변하면서 그런 그 원칙을 대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좀 예외 조항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른바 특혜 또는 그 예외 이런 것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비친 것 자체가 오히려 박지원 전 위원장의 상황 자체를 좀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김두수 총장? 그 예외 조항이 없다면 몰라도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했으면 그래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예. 당을 대표해서. 예. 그러니까 충분히 당직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당직 선거에서 한 번도 이렇게 이제 그 이런 기관 당원의 그 권리 당원의 이런 조항을 예외를 적용해서 뭐 의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박지원 위원장이 이 문제를 본인의 일방적인 발표와 이런 피선거권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했으면 충분히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딱 그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의결해야 되는 문제처럼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이게 어렵게 됐지. 실제 아니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관위에 등록까지 한 사람이 당 선거에 못 나온다는 논리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충돌을 굳이 이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민주당 이 비대위도 조금 더 여유 있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런 자구에 얽매였다 이런. 한마디만 보태면요. 아까 얘기 중에 이제 우리 김두수 총장님 얘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본인이 나를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무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 차원에서 8.28 전대를 뭐 혁신과 쇄신의 전당대로 가져가겠다. 이런 속에서 여성과 청년을 대변해온 전직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당 차원에서 그런 어떤 그 배려와 이런 속에서 출마하고 또 경쟁하는 이런 모습으로 갔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당비 예외 조항을 거론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지요. 장성철 소장. 근데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나 못 나가게 한 게 이재명 의원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올렸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올렸고 이재명 의원이 변했다라는 예. 또 얘기도 하는 거 보면은 원래 이재명 의원 좀 그 편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재명 의원 추천으로 된 거 아니었어요? 라고 알려졌는데 본인은 그것도 부인했어요. 어. 저는 다른 분들의 추천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싶고요. 이번 전당대회 민주당 기대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세요?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하나 품지 못하는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그래서?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룰 개정했다고요? 국민 민심 25% 반영하겠다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국민의 민심이 반영되는 룰을 만들었다고 자랑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본인들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은 자신들에게 대해서 중도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의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국민정당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중정당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그냥 우리끼리 이번에 전당대회 때 우리끼리 그냥 다시 한번 뭉쳐보자. 이재명 의원 뭐 당대표 만들자.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 새롭게 룰을 바꿔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한 불만이 결국에는 룰을 준비하는 분 누구죠? 그 안규백? 그분 그만뒀잖아요. 예,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네, 그만뒀잖아요. 그것이 뭘 뜻하겠어요? 결국에는 이러한 룰이나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출마 여부 그런 거 왜 본인들이 판단합니까? 아니 그냥 당원들의 판단, 국민의 판단을 받게 하면 되지 왜 본인들이 자격 제한을 두냐고요. 그런 것조차 아직 민주당은 정신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 기대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듣는 민주당 아픕니까? 아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장성철 소장이 뭐 저는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보고요. 예. 이런 그 지방선거 평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당신과 민심의 괴리를 얼마나 이걸 좁혀내느냐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패권 싸움이 아니라 정말 그 민주당의 어떤 그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까지 어떤 지난 과정에 대한 대선 지방선거의 어떤 그 실패에 대한 어떤 뼈저린 반성.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한 어떤 혁신과 비전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하나의 장으로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룰 세팅 과정부터 전준희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퇴하는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혼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8월 28일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방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민심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 형태로 룰도 만들어지고 또 후보가 만들어지느냐 그 과정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예비 경선 때도 30% 반영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비대위에서 반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민심을 안타까운 반영 안 해요. 모습이죠. 아까 저희가 했던 얘기네요. 안타깝다. 다 안타까워요. 예. 근데 지금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물러날 정도로 그 룰을 바꿨는데 비대위가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민주당의 인식이 있습니다.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그래서 민주당의 당직 선거에서 당원이 그 전에 이제 대의원 45, 뭐 권리당은 41 해가지고 90이고 여론은 1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현재 이제 대통령 후보 이런 거는 완전 국민 경선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당은 아무 관계 없고 국민 모두를 이제 이렇게 가입시켜서 투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통적인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 대한 당직은 당원 위주로 뽑자. 그래서 왜 그러면 또 대의원 45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한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은 당원 수가 한 20만 이렇게 된다면 영남은 3만 4만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당원 1인 1표를 하면 지역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각 지역위원회에 한 50명의 대의원을 둬서 전국적으로 한 2,000명의 골고루 대의원을 둔다든가 이런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역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번에 다만 아쉬운 거는 예비 경선에서는 중앙위원회 약 300에서 지금은 이번에 또 그 지방선거에 많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숫자가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한 250에서 한 350 사이인데 거기에 투표만이 아니라 이게 여론조사가 좀 반영되는 게 추세상으로 맞는데 그 점에 대한 결단을 비대위가 좀 좁게 한 건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사퇴해버리면 또 어떻게 전당대회를 또 해나가나요? 잠깐 이런 댓글 하나 들어왔는데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어로 WEARE 쓰시는 분인데요.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슈를 다뤘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껏 보지 못한 독특한 대통령이라 그런 겁니다.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뒤에 시사 1번지는 좌파 편향 방송인 듯 조만간 교통방송 김어준처럼 개편될 듯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쌍벽을 이루는 프로인 건 맞죠. 쌍벽도 기분 나쁘지만 아니 우리 저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소장 이렇게 훌륭한 보수 패널들이 나와서는데 왜 좌파 편향 방송이라고 보시는지 옹호해야 되나요? 이분 생각이 좀 편향적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옹호하고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어떻게 방어하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 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말 공정하다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전에 다른 프로와 비교해서 정말 훌륭한 프로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 민주당 얘기로 마무리를 하죠. 자, 정진남 교수. 네. 결국은 지금 비대위로를 그냥 가지고 가면 오히려 이재명 의원한테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저는 뭐 특별히 그게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뭐 참고 자료입니다만 여론조사의 적합도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보이고 있고 전대 룰도 사실은 일반 민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까지 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심이든 민심이든 상당 부분에 앞서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대 룰 자체도 어찌 보면 친명계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결국은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흐름이 현재로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자, 그러나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으로서 최선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에 출마하는 이른바 97그룹들이 어떤 비전과 어떤 민주당의 진로 문제를 가지고 소위 이른바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대척점에서 결국은 소위 의미 있는 논쟁을 벌이고 당원들의 마음을 울려낼 수 있는 뭔가 변화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예. 거예요. 정당은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선도해야 되는데 지금 룰을 아무리 바꿔도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한 뭐 민심이든 당심이든 뭐든 간에 제일 유명한 사람일 때 그냥 찍게 돼 있어요. 추대죠, 추대. 뭐 그 추대도 기사가 나온 거는 뭐냐면 중앙이 소위 예비 경선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탈락할 가능성 네, 뭐 그런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이재명계라는 게 당내 기반이 세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걸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8월 28일이면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익어가는 게 이재명 의원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좀 불리한 여론 조성이 좀 익어가는 시간?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불가피해질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출마를 할 것인지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게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근데 정권 차원에서 좀 이재명 후보를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로 이재명을 지키자 이런 목소리. 그걸 오늘의 댓글로 뽑으면 좋은데 패널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 저도 BHC 먹고 싶어요. 치킨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로 네. 그 가족들한테 참여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눈에 띄는 댓글은 복돼지 깍꿍님. 대통령 본인은 전 정권 인사 아닌가요? 네, 이걸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운계 시사 1분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